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을까요? 간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좀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죠.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좀 예상했던 것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3대 지수 뚜렷한 모멘텀 없이 좀 하루 쉬어가는 듯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던 탓일까요? 이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주간 지수로 보면 코스피는 1.5%가량 올랐고요. 코스닥은 변동 없이 보합으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자, 벌써 8월도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챙겨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과 함께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한 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들 만들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 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고요. 최근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하셔야만 정확하게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뵐 수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노랑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전략도 장자방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은 유일무이하게 전반적인 섹터를 훑어주시면서 전략들을 세세하게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시장에서의 주도주와 함께 지금 진입 가능한 섹터까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오지 않는 만큼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귀 쫑긋 세우시고 이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화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오늘은 화면 잘 보이시죠? 지난번에 차트가 안 보여서 공사를 좀 했습니다.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사실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뭐 미리 드리고서 올라온 거라서 뭐 딱히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승의 에너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가 관건인데요. 어제 오늘부로 상승으로 일단 단기는 돌아선 건 확정이 되어 있고 제 예상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까지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다음 주죠.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니까 향후 2주에서 3주 정도만 우리는 상승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또 조정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짧으면 2주 정도, 길면 3주 정도만 우리는 단시 한시적인 상승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차트를 보는 방법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하고 과연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화를 하실 때, 전화랜다. 그 방송을 보실 때 그냥 수많은 경제 TV 채널 중에 수많은 출연자가 와서 강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신다면 조용히 채널을 돌아가시면 돼요. 오케이?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장에서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시장 시황에 대해서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지수 시황에 대해서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제가 매매 의사 결정을 적으면은 한 4-5번 정도, 많으면 10번 정도를 하거든요. 매매 횟수가 적으면은 한 4-5번쯤 되는 것 같고 많이 할 때는 한 8번에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매매 중에 뭐 적게 하면 두세 번 정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중에 제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저는 손해를 봐야 돼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이 회사가 단단할 때 내가 좀 비싸게 사면 좀 물릴 수 있죠. 근데 내가 계속 분할로 사면서 모아 가다 보면 시장이 사이클이 돌 때마다 올라가지만 선물 옵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방향을 상방을 봤을 때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되고 하락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방을 배팅했는데 슛을 쳤는데 갑자기 장이 올라가 버리면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만 하시는 분보다 저처럼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차티스트입니다. 차트를 가지고 장을 분석하지만 어떤 분들은 차트가 후행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트가 후행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차트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얘기는 이 차트가 말해주는 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장의 움직임에 결이 있는데 그 결을 읽어낼 수 있는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경험치가 없어요. 근데 저처럼 차트만 가지고 시장 패턴을 계속 읽어가는 사람은 이 차트 안에 돈의 맥과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읽을 수 없다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TV를 봐서 야, 저 장자방이 뭐라고 하더라. 장자방이 이번에 현대미포조선에 대박 냈대. 뭐 고려아연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대. 야, 그럼 다음에 장자방 뭐 준다니? 어느 종목 들어간다니? 맨날 이런 것만 귀동냥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귀동냥 하실래요? 만약에 제가 방송 출연을 그만하잖아요. 갑자기 자 이번 달까지 감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뵐게요. 저 전업 투자자로 문희떡 건너편에서 저랑 앞으로 시장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결하면서 돈 벌읍시다. 이렇게 각자 도생합시다. 그리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제 강의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세상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늘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배워두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라고 종목을 계속 주고 종목 추천을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거는 물론 그 안에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길게 배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결을 읽고 맥을 읽고 패턴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TV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90명은 종목과 산업과 이게 수익이 나는 이유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지요. 물렸을 때는 버티라 그러고 올라가면 더 샀어야 되는 데를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주식 매매자거든요. 그거는 전문가고 뭐 일반인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업의 사이클에 관한 얘기와 패턴에 관한 얘기를 고기 잡는 법을 드리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점쟁이로 보지 마시고요. 어떤 패턴에 관한 학습을 좀 많이 한 사람으로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08분인데요. 지금부터 시황 얘기부터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6월 23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팍시비 출연해서 자, 이제부터 시장이 저점이 거의 다 와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한번 보실래요? 얘 6월 달에 여기 6월 20일 날 고점이 얼마였냐면 29,000원에서 얘가 무려 13,000원이에요. 그러면 반토막 이상 났단 말이죠.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단기 바닥을 형성해서 반등을 시도하는데 진 바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의 반등은 대략 얼마 정도까지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냐면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물리지 않는 자리니까 좀 사보실래요?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종목을 잘 고를 줄 모르거나 섹터들 뭐 이상한 종목들 들어가가지고 헤매느니 여러분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제가 맨날 버핏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 제일 많이 번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 60억의 인구 중에서 주식으로 번 돈으로는 전 세계 원탑입니다.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들과 그 회사의 임직원한테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딴짓거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1년에 몇 프로 오르고 미국 다우존스가 몇 프로 오르고 하는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시장 수익률의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어설프게 이런저런 종목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못하실 거면 공부 그렇게 안 하실 거면 그냥 올라간다 얘기할 때 레버리지 사고 장 빠진다 할 때 인버스 사세요.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실까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장이 이제부터 올라가요.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사. 그리고 올라가서 자 이만하면 밀릴 것 같아요. 그럼 얘 팔고 그 돈 갖고 인버스 사세요. 그러면 장이 빠질 때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왔다 갔다 움직여도 이거는 수십억 수백억을 움직여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네. 한 호가에 5억씩 10억씩 갖다 질러대도 전혀 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한 호가에 10억 20억을 질러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담이요. 경험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집 한 채 팔아가지고 다 사기도 해보고 저도 20대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흔들려요.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좀 잘 공략하시면 좋겠다. 올라갈 폭은 요쯤 남아있다라고 미리 말씀 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얘 얼마에 사자라 하냐면 14,000원 밑에서 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13,900원, 13,800원에 매수했고요. 지금 수익률이 제법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쭉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일봉으로 바라보시면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6월 23일 날 여기 음봉 떨어지는 날 여기 내려올 때 여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4,000원 밑에 사세요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여섯, 일곱 6에서 7거래일 정도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14,000원 이하에서만 내려올 때만 사시라 그랬어요. 그 이상에 사지 말고. 그래서 1차 목표가가 15,500원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일단 팔고 올라올 때 혹시 눌리나 싶어서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따라붙었어요. 네, 다시 따라붙었고요. 그래서 지금 좀 가져가자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지금 얘는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언저리 정도면 거의 맥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최대 올라오면 저 정도. 상황 봐서 못 가겠다 싶으면 차익 실현 사인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이 차익 실현 사인을 저랑 같이 공유하시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핸드폰을 드시고요. 지금 핸드폰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켜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QR코드 네모나게 써 있는 거 화면 하단에 우측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은요.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매매를 안 해요. 매수를. 그리고 그때 매수한 거를 주당청 들고 가면서 분할 청산하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 단톡방에 보시면 종목이 한번 매수됐던 것이 저희가 지금 6월 말 7월 초에 다 샀거든요. 그 이후로는 뭐 산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넘도록 제가 뭐 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냥 분할 청산만 했어요.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그냥 분할로 팔면서 나머지 들고 버틴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단톡방에 들어와서 종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뭐 한 서너 번 정도 매매를 겨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매할 기회 없으면 한 달 사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그냥 계속 들고 가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을 두세 달에 한 번씩의 사이클을 저는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20개월째 팍스TV 출연하고 있는데 20개월 동안 단 한 종목도 손실 낸 적이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들 중에 단 한 종목도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락장이었죠. 20개월 내내 조정장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장에 인버스 잡고 내려왔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났던 거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여기 앞전 고점대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18,000원, 19,000원 보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다가 만약에 상황 봐가지고 저까지 못 가겠다, 장 빠지겠다 싶으면 제가 빨리 파세요. 그리고 얘기하고 이거 다 팔아버리고 인버스로 하방으로 돌아갑시다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단톡방에 안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 몰라요. 카톡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살짜리 팔짜리에서 제가 진행할 때 한 번씩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뭐 많은 말씀 별로 없고요. 카톡방 하루 종일도 하는 말 몇 마디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장이 빠질 때 인버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버스가 어디까지 빠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2,600원 이하에서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 줄 때 샀다가 얘가 3,400원 찍을 때 다 팔아먹었거든요. 여기 팔고 또 여기 사서 여기 팔고 또 해서 이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인버스 잠깐 쳐다보지 말고 레버리지 사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이때거든요. 6월 말 7월 초 이때요. 이해하시겠죠? 인버스가 못 넘어가는 자리가 레버리지를 사야 되고 시장이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인버스가 지금 저는 어디까지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냐면 2,700원에서 2,5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죽지 않을까? 여기 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레버리지 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렇게 쭉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 코스닥 150이 훨씬 더 상승 탄력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얘가 지금 이제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저는 차익 실현을 끝냈습니다. 여기 10,000원 찍을 때 청산하고 더 이상 안 잡고 있고 만약에 눌러준다면 8,500원, 9,000원대를 지킬 때 확인하고 매수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50 레버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달러 인버스인데요. 자, 종목 코드는 얘가 261, 260입니다. 네, 261, 260입니다. 저는 달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지수가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지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저는 얘를 7,000원대에서 7,000원, 7,050원 이 정도에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요날 샀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7,250원, 7,300원 정도 일부 팔고 내려올 때 사고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인버스가 좀 시세를 7,500원에서 7,700원 언저리까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환율 기준으로 1,2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달러를 다시 살지 말지 고민합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저는 이거를 샀다는 얘기를 7월 15일 날 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에 저는 배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지수 관련해서는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얘도 6월 말경부터 우리 사서 19,000원대에 사가지고 22,000원이에요. 여러분 ETF는요 평균 10% 수익 나면 고마운 거예요. 10%가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질 때는 15, 20%까지 터져요. 그래서 얘는 차익 실현하실 분은 지금 하시면 되고 조금 욕심내실 분들은 한 20%대까지 수익률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좀 긁고 가보시면 되겠고요. 와이드모트 가치 중입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예, 그 종목들 지금 꽤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서 얘를 지금 직전 고점을 보시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어보시면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18,600원이에요. 그래서 18,600원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홀딩하시면 돼요. 원래 미국 주식은요. 한번 사면 잘 안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고 팔고 해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S&P도 비슷합니다. S&P도 얘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18,000원 아래서는 감사합니다라고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가격이고요. 거의 비슷해요. 6월 20일에서 7월 사이. 이해하셨죠? 6월 20일에서 7월 초 사이에 계속 모아라 했던 게 지금 18,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 갔죠? 얘가 23,300원까지 왔네요. 10%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그냥 뭐 한 달에 10%여도 땡큐인데 그냥 두 달에 10%만 생각합시다. 그래도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10%짜리 우리는 몇 번 할 수 있죠? 12개월이면 6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60%는 벌 수 있어요. 자, 연간 수익률 60% 미만, 네, 손 접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연간 수익률이 60%도 안 돼, 주식을 하는데, 그냥 무릎 꿇으시고 손 들으세요. 아셨죠? 손 들으시고,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ETF나 하세요. 오케이? 연수익률이 60%도 안 되면서 뭔 주식을 합니까? 쪽팔리 계시리. 창피하게 계시리. 아시겠죠? 그냥 내가 두세 달에 한 번씩만 해도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연간 내가 4, 50% 이상, 5, 6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이 만약에 낼 저기가 안 되시면 그냥 1년에 몇 번만 해서 그냥 한 서너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10%씩만 벌금 빠져도 연간 아무리 못 벌어도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연간 누적 수익률로 물론 거의 복리예요. 복리이긴 합니다. 저는 단리를 얘기하는 거고 계속 어퍼가 풀베팅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연간 평균 25% 정도래요. 그렇게 40년, 50년을 하니까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고 해요. 대단하신 거죠. 우리가
수익이 낮다 그래서 그걸 계속 엎어서 분기 투자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은 하지 못하거든요. 수익금 빼고 원금 가지고 하고.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 분기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뽑아서 또 다른 걸 하고 다른 걸 운영하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인드로 장을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일단 시장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잠시 후에 제가 종목에 관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장원 전문가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또 시장 상황들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짧으면 2주 또는 3주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ETF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ETF들과 시장 상황들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장중에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전략들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의 이러한 꼼꼼한 시장 상황들 함께 체크해 가실 수가 있고요. 이런 ETF들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국내 섹터의 ETF와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슬슬 매수 타이밍에 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찍어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예요. 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7,000원대에서는 사자. 그래서 10% 게임 정도면 한 7,600, 700원 정도 올라가면 10% 게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에서 10% 정도 버는 데는 그냥 별 신경 안 써도 편안하게 올라갈 자리다 라는 생각이고, 물량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드실 분들은 7,500원에서 7,800원 사이 정도, 한 7,600, 700원, 800원 정도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7,000원에 샀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역사를 잠깐 보시게 되면 주봉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2021년도에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월봉을 보시는 게 편하겠군요.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중국 항생지수입니다. 중국 지수, 항생지수에 관한 건데 얘는 2016년도에 3,000원대, 4,000원대에서부터 쭉 치고 가서 13,000원까지 가요. 그럼 바닥 잡히면 한 300% 가거든요. 오케이, 패턴 보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자, 저점을 한번 볼까요? 얘가 4,3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얘는 한 9,000원 정도 가네요. 그래서 요번 사이클은 바닥에서부터 더블 정도 갑니다. 더블 정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저점과 고점이 높아져야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고점이 이렇게 낮아져요. 보이시죠, 여러분? 예. 여기 1번 고점, 2번 고점, 3번 고점이 낮아집니다. 월봉입니다. 예, 월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얘는 지금 하락 추세대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얘는 추세대가 이탈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대박을 잡을 때 보통 어떻게 잡냐면 월봉이 역배열인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모아가다가 가만히 갖고 있으면 월봉이 정배열로 바뀌어요. 월봉이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보통 한 4, 5년, 짧아야 3년에서 길면 한 6, 7년까지 걸리거든요. 이 월봉이 이렇게 역배열 됐던 것이 저점이 살짝 높아져요. 아직 저점 안 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이제 슬슬 꿈틀꿈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일단 스트라이를 하게 되면 여기 무너진 추세 자리가 4,000원대 초반이거든요. 4,000원, 4,300원 이 정도가 돼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지금 2,500원대인데 얼마에 사냐가 별로 안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더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제가 여러분께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쪽수 많은 시장은 무조건 이긴다고. 전 세계에서 단일민족으로 제일 쪽수가 많은 게 어디입니까? 중국인 거 아시죠? 그죠? 예. 차이나 시장이 지금은 안 좋아요. 차이나가 어떤 문제로 제일 안 좋냐면 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 이런저런 이슈들이 뭐 어디가 부도났니, 깡통찼니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이슈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굉장히 장밋빛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장기로 보고 얘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싶어요. 다만 얘는 1차 목표가를 저는 4,000원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치고 넘어가면 추세 상단선이 앞전 자리는 여기 9,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이번에 올라오면 거기보다는 낮겠죠. 그죠? 한 6, 7,000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4,000원대 봐도 더블이고요. 6, 7,000원대까지 올라가면 제 더블이거든요. 두 배냐 세 배냐 게임인데 뭐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장기로 볼 때는 얘는 어떤 때 주로 가냐면 시장이 조정기가 나올 때 주로 시세를 줘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우리가 달러로 치환돼서 달러랑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그런 상품들, 민감한 주식들은 달러가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달러와 영향을 안 받는 게 위안화예요. 마이웨이, 마이웨이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마이웨이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지멋대로 가요. 그래서 완전히 연동이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달러가 난리지길 때 저는 주로 중국을 많이 공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해되셔요? 오케이? 대체 시장으로서의 값어치지 얘가 주도 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저점은 주봉으로 바꾸면 2170원이었고 여기는 2,400원대였고 지금 2,300원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서 저는 이 밑에서 살살 모아가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 고마운 거고 그래서 2,500원 밑에서 한 1, 2주에서 2, 3주 정도 천천히 모아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9월 초 중순에 시장의 조정을 보고 있어요. 2, 3주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내려올 때마다 조금 그날 이익금으로 꾸준히 조금 모아가셔서 비중은 너무 채우진 마시고 한 1, 20% 정도 범위 안에서만 비중을 채워 놓으신다고 한다면 한 방에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모아가세요. 매일매일.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2,500원 밑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좀 많이 사고 조금 그래서 사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2천만 원을 살 건데 2주 동안 살 거면 거래일수로 1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을 똑같이 사는 방법이 있어. 매일 200만 원씩. 그럼 열흘 동안에 나는 뭐 살 수 있어요? 2천만 원 채울 수 있겠죠? 2, 3주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은 좀 덜 떨어진 것 같으면 한 50만 원 사고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100에서 200 정도 사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으면 한 30만 원, 50만 원 사고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100에서 200을 사고 이렇게 내가 가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에 살 거야를 나누기 위해서 2주 정도면 열흘이니까 나누기 10 그럼 내가 하루에 얼마씩 사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요. 그거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이제 일봉을 보시게 될 때 이 저점과 저점들이 높아졌다가 지금 요거 아직 깨지진 않았거든요. 그죠? 예. 1번, 2번, 3번인데 3번 저점이 아직은 안 깨졌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투매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왕창 풀베팅을 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일단 조금 모아두시다가 제가 지금 생각은 10%에서 20% 정도까지만 사겠다는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기대하는 왕창 빠져서 완전 박살나게 빠지는 장이 혹시라도 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 얘기는 뭐 살 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미리 방송에서 설명했으니까 톡방에다가 자 아싸 베팅 그러면 많이 사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미리 설명을 드려놔야 또 뭔 소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우리가 저기 어디였지? 인도는 다 팔았죠. 세일은 끝냈습니다. 얘는 우리가 25,500원에 대놓고 샀거든요. 여기서. 근데 지금 지난번에 올라올 때 여기 26,000원대에서는 일단 세일은 끝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ETF인데 벌써 이게 거의 30%의 수익률을 낸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냈죠. 그래서 제가 쪽수 많은 나라에다가 배팅하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장 쪽수라는 건 사람의 인구수, 쪽수는 좀 약간 비속어인가요? 전문 용어 같은데. 그래서 방송에는 언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구수가 많으면
즉 다시 말해 시장이 넓은 곳에다가 원어를 순화하자면 넓은 시장에다가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줄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섹터도 한번 쭉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신한 구리 선물 ETN이라는 걸 저희가 지난번에 쳤어요. 7월 15일 날 떨어질 때 14,000원 밑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15%, 20% 가까이 수익률이 올라오기 시작해서요. 얘는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만족하는 분들은 16,000원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무너지면 15,800원에 익절 관리하십시오. 신한 구리 선물 ETN. 그러니까 저는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해요. 섹터별 ETF들, 다양한 상품들,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왜 손해보냐고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굉장히 할 거 많거든요. 굉장히. 예. 그리고, 기름값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러분 단타는 못 치실 것 같아서 얘는 그냥 저 혼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장목 특성이 올라갈 때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되게 심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장중에 무슨 제가 이거 여러분께 리딩해드리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 팔고 많이 하거든요.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려서는 어떻게 대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보십시오. 참고하실 분들. 그 다음에 농산물 선물인데요. 이제 슬슬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때가 돼가요. 그래서 얘는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살살살 모아가시다가 한 8,500원대, 8,700원대 오면 팔아먹으시면 어떨까라고 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저점이 높여지고 있어서 한 7,200~300원대부터 사고 7,000원 깨지면 자르시면 돼요. 오케이? 손절 기준 7,000원 잡으시고 이렇게 내려올 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짧게 가면 8,000원 초반 정도 보고요. 운 좋게 간다면 8,600원에서 9,000원 이 언저리가 맥스 볼륨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농산물 먹거리 가격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섹터를 한번 쭉 살피겠습니다. 보시면 2차 전지인데요.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주도라고 얘기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조정이 나왔다 가면 차익을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수익 쪼그라드는 게 싫어가지고 엊그저께 청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주도주인 건 다 아실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11,000원대에서 풀베팅해서 얘는 18,000원대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다 팔아먹었던 이때 제가 매수할 때 거의 승부수를 걸었어요. 팍시비에서 지금 거의 2달 동안 입에 거품 물고 떠들었던 종목이거든요. 종목의 흥망성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목은 입에 거품 물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종목들에서 손실난 것들 싹 다 손절해버리고 여기다 몰빵 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몰빵이라는 얘기를 팍시비에서는 얘기 안 하죠. 당연히.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 단톡방에서 보통 그런 말씀들을 가끔 드려요. 비중을 어떻게 힌트 드렸냐면 한 30에서 50%까지 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채팅은 굉장히 젠틀하고 점잖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톡방에다가 무료 톡방에다가 거의 50%까지 채워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거의 풀베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생분들은 그냥 다 거의 풀로 다 나가세요.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하고 가망이 없는 종목 싹 다 잘라버리라고 입에 거품 물고 떠들었거든요. 목청 터지게 떠들면서 뭐하고 앉았는 거냐고 왜 이거 안 하시냐고 소리 질러대면서 사기 했는데 수익을 굉장히 많이 줬죠. 그래서 계좌 박살난 그때 저 종목 하나로 다 만회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런 타이밍이 자주 나오진 않아서 한 2~3달에 한 번, 3~4달에 한 번 정도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점잖게 얘기하고 조용조용히 보통 얘기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말을 제일 세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런 섹터가 또 올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14,000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15,000원 밑에 깨는 흐름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팔아먹고 나서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주도주 중에 또 하나가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도체인데 자 보시면 자동차랑 차트 잘 보세요. 자동차 일봉이고요. 2차 전지 일봉이에요. 두 개 다 높죠. 그죠? 고점이 되게 높아요.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우리 7월 초에 샀거든요. 12,500원 밑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14,700원에서 15,000원 사이 좀 차익 실현 끝나 있는 상태인데 더 갈 것 같았으면 속은 상하네요. 팔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도 주도 섹터라고 얘기하면서 현대차, 현대위아, 모비스 이야기할 때 17,000원 밑에서는 그냥 퍼 담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올라갔다가 또 담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얘 19,000원대에서 정리 끝내버렸는데 더 갈 것 같아 좀 속은 상한데 추격은 하지 않으렵니다. 오케이? 예.
자,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얼마나 센지 차트 비교되셨죠? 자, 그 다음 차트 보세요. 반도체입니다. 원래 반도체는 계절주입니다. 계절주라서 얘는 제일 좋은 게 9월 말경에서 10월쯤 사가지고 11월, 12월에 팔아먹는 종목이에요. 얘는 계절주예요. 계절타입니다. 왜 봄이 남자의 계절인가요? 가을이 여자인가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가을 타고 봄 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는 가을을 타고 겨울을 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이제 본 베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지수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놈이 이 바보짓을 했던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얘가 갈 차례거든요. 그래서 얘는 25,000원이 깨지면 그냥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26, 7,000원대 내려올 때 살살살 담아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저는 DB하이텍하고 SK 하이닉스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조금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도 괜찮은데 삼성전자가 영치마리가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DB하이텍이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계속 바닥에서 우리 지금 6월 말에 사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6,200원, 300원대에서 열심히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얘도 수익률이 10% 훨씬 넘어갔죠? 그래서 얘는 반절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얘는 7,000원 깨지면 다 입절할게요. 아니면 버텨보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까지 볼 거냐면 8,000원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여기 헤딩할 때 팔지 말지 고민하겠습니다. 오케이? 미디어 컨텐츠 섹터. 자, 미디어 컨텐츠 뭔지 모르시면 우리가 종목을 보시는 건 여기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좀 참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요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팔아먹는 자리라서 단타로 청산하시는 분들은 마무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다 팔아먹기 잘했죠?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도주가 뭐였냐면 보험하고 건설이 남았는데 보험은 오늘 지금 다 팔았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 전량 차익 실현. 여러분 단톡방에도 나갔습니다. 팔아먹는다고 나 말씀드렸고 6,100원대, 200원대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얘는 가을, 겨울, 하반기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윗꼬리가 좀 기임하게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좀 호가 흐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일단 다 팔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윗꼬리가 좀 심해서 저런 패턴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팔고 끝났는데 뭐 수익률 게임으로는 10% 게임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를 지금 1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참 차트 험하죠. 그죠? 아침에 시작하면 확 올라왔다가 누군가 와 가나보다 따라가면 물려가지고 작살나게 만드는 굉장히 험한 차트인데 그래서 아침에 후딱 팔아먹고 6,750원에서 6,800원에 다 팔아먹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파시고 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차익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철강 보겠습니다. 자, 건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우리가 뭐 저기 아이파크가 광주 화정이었나요? 거기서 무너지면서 떨어질 때 또 지금 둔촌주공이었죠. 이번에 뭐 풀렸다라고 엊그저께 기사 뜨는 걸로 봤는데 이런저런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건설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여기서부터 3,500원대 했던 게 쭉 빠져가지고 2,400원, 2,500원까지예요. 엄청나게 한 40%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00원 밑에서는 감사합니다 사가지고 1차 한번 팔아먹고 다시 떨어질 때 2,600원 밑에서는 사라 제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2,550원에 저는 매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3,000원 넘었습니다. 20% 넘어갔네요. 그죠? 네, ETF가 10%만 해도 감소한데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장이 올라갈 때 주도를 제가 뭐 할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1번 건설하려면 건설 안에 자재 뭐 들어가야 돼요? 시멘트 들어가야 되니까 시멘트 얘기했고 철강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생각하셔도 연구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강을 보세요. 코덱스 철강을 보시게 되면 얘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연관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좋아질 거고 지금 좋은 건데 싸진 거 있죠.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은데 현재 어떤 악재로 해서 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야죠. 물론 물리신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누가 비싸게 사랍니까? 싸게 사야지. 그죠? 네, 7,000원대에서부터 열심히 사가지고 올라왔더니만 얘가 지금 이제 20% 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까지 봤으면 좋겠냐면
8,700원에서 9,000원 사이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까지 끌고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종목들 좀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사마콘덴서가 꽤 괜찮아요. 사마콘덴서하고 삼성전기 얘들이 이제 갈 차례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정 나올 때 조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대장주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얘들은 지금 이제 시세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 대체 매매로 사마콘덴서하고 삼성전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이노베이션도 잘못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물릴 만한 거 패스하고 괜찮은 거 보시면 되겠고, 종목들도 우리 팔기 잘했죠. NC소프트하고 펄어비스 잘 팔아먹었습니다. 계속 여기서 바닥이다 사자라고 이야기 열심히 드려서 여기서 딱 다 팔아먹었다고, 게임도 다 팝니다라고 전량청산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떨어져 장대음봉 떨어지는데 오늘 보면은 마이너스 거의 5%죠. 4.94%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쾌감이 있어요. 팔고 나올 때 장대음봉.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다가 6만 1,000원에 다 팔아먹고 나왔더니 빠지네요. 감사해요. 이럴 때 보면은. 예, 그렇게 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를 잠깐 살피시게 되면은 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예, 잠깐 그러면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런 매수 타이밍 온 좋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매도 타이밍까지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러한 타이밍들 함께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0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종목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죠.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더블 시세 거뜬하게 즐길 수 있는 비법들인데요. 자, 특히 어제 저희가 선물 옵션의 리딩 방송을 무료로 드렸는데 어제도 더블 시세 이상을 또 챙겨 가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현물 시장에서 남은 종목들과 함께 이런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뭐 다시 바닥 찍고 올라오니까 얘는 6만 원 밑에 내려올 때만 사셔야 돼요. 5만 원대 후반, 중반 정도 내려올 때 살살 모아가시면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또 연말까지는 시세를 조금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섹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인데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현재 기회에서는. DB하이텍은 워낙 많이 빠졌던 거라서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종목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그룹주 중에는 조정이 나올 때 현대차하고 위아하고 모비스하고 만도 정도가 괜찮은데, 제가 오늘 기사를 좀 하나 여러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잠깐 보실까요? 자,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모듈과 부품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하면서 사업을 개편한다. 그래서 기존에 세 개의 자회사 외에 두 곳을 신설해가지고 사업을 개편할 거야라고 하면서 모비스는 R&D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선 연관성은 뭐 선을 그었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방송이라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함부로 하자면 진짜 한국은 이래서 안 돼. 분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여기 보세요. 관계자는 분사는 아니다. 지배구조 개편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 패고 때리진 않았다. 운동을 했을 뿐이다. 때리진 않았다. 사랑의 매를 했을 뿐이다. 이게 뭔 도그 사운드입니까? 그죠? 멍멍이 소리랑 거의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뭐가 될 만하면은 회사를 분사하고 쪼개고 이래요. 예전에 LG 화학도 배터리를 내서 막 올라가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운 빼는 게 많아서 저는 대한민국 종목들을 길게 롱텀으로 가져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사고 팔고 하면서 길게 가져가야 한두 달이고 보통 뭐 어떨 때는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냥 팔아버리고 왜 그러냐면, 얘들은 그런
파동을 타면서 사고 팔아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종목을 찍어드리기를 조정이 나오면 네, 저희 지금 현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화면상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이 정말 굉장히 차티스트로서 굉장히 민감하게 차트를 보시는 만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잘 안 보였나 보군요.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끊겨서요. 예, 그래서 이 만도라고, 현대 위아라고 하는 종목하고 만도, 그 다음에 어떤 걸 보셨으면 좋겠냐면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자율차 시장이 된다면 사실 이 섹터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만도, 모비스는 제외하고 위아, 이 정도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9월 달 됐을 때 조정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제 1순위로 아마 매수 순위에 넣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주 정도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우리가 담아가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포조선은 벌써 11만 원 찍었네요. 그죠? 7만 9천 원에 산 건데 제가 저거 종목 목표가를 11만 6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와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에서는 만족할 건 청산하시면 되고 저는 10만 원이 깨지면 그냥 다 던질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30% 비중만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GS건설 많이 가고 있죠. 그다음에 현대건설 폭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건설주를 전량 차익 실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떨어지면 또 사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도 대단하죠. 45, 6만 원에 산 게 벌써 수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다음 섹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물옵션 얘기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면 오실 때 제가 대놓고 따블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제가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보시면 어저께 저희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의 수익률을 보시면 하루짜리입니다. 네, 하루에 수익률이 얼마 따블을 해서 여기 보시면 매매 금액이 얼마냐면 1,570만 원, 316만 원 이 두 종목인데요. 이 종목 해가지고 4,500여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오케이? 저 약속 지켰습니다. 분명 여러분 공개 강의 오시게 되면 하루 만에 원금의 50%에서 공격적으로 가면 100% 정도의 수익을 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면 이분도 수익률이 111%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산 게 아니에요. 돈 300만 원 집어넣어서 340만 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선물옵션이라는 섹터를 넘어오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 되게 많은 분들이 어저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는데요. 실시간으로 인증을 하고 계시고요. 어제 같은 경우 아침에 매수해서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얘가 옵션 차트로 넘어가서 보신다 그러면 얘가 11만 1,000원에 사가지고 20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굉장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께 조금 종목에 관한 얘기를 이번 주에 많이 하다 보니까 선물옵션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선물옵션을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 단톡방에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때 그 종목들을 드릴 때 사고 팔 때 함께 타이밍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사실 현물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30%, 한 종목당 30%가 최대 상한가 수익이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사실 일어난 상한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 차트 안에서도 100% 넘는 수익을 챙겨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은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장자본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전략들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섹터, 종목들까지 챙겨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장대범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도 비 소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도 매일 밤 9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